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건가요? 예, 예, 한 달 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연세에 비해서는 이제 이와 같은 불편한 증상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네요. 아, 전에부터 이렇게 소변을 하루면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면 한 20분 넘게 갑니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불편함이 생긴 지 그러니까 한 달 내외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 아니, 전에 오래됐습니다. 예, 오래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대략 뭐 1년인지 한 10년인지 아니면 아, 10년밖에 안 되고, 예, 1년이 됩니다. 예. 1년 정도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버님의 제일 불편한 증상들은 너무 소변을 야간이든 주간이든 자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날씨가 차가우면은 네. 더 자주 가는 편이에요. 방금 듣고 왔어도 네. 어느 때는 한 10분 내에 20분 내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네, 그거는 이제 추우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우리 몸에는 혈관들이 수축되고 땀의 이제 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더 소변량은 많아지면서 불편함 생길 수 있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완시킬 수 있는 따뜻하게 보온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욕을 한다든지 자온을 해주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아버님의 체형이 약간 저처럼 살집 있고 통통한 체형인지 아니면 보통인지 아니면 좀 바른 체형 어떤가요? 아, 뚱뚱은 체계가 아닙니다. 소음 정도로 들어갑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혹시 아버님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젊어서는 상관없고요. 지금 현재는 더위를 좀 더 많이 타세요? 추위를 더 많이 타세요? 더위 추위는 그렇게 타는 편은 아닙니다. 네, 다행히 특별히 더위, 추위 이런 거 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 지금 예. 현재 특별한 어떤 지병, 그러니까 뭐 당뇨, 고혈압 이런 특별한 지병은 없으시고요. 예, 심장병.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쨌든 이와 같은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의학적인 치료, 한약을 드시고 침뜸 치료를 받고 제가 앞에서도 알려드린 생활관리요법들을 병행하시며 지고 있는 불편한 증상들을 드라마틱한 어떤 개선보다는 서서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아버님이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간적인 뭐 최소 3개월, 6개월 이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네. 해로운 음식들이나 식습관들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직도 조금 술, 담배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줄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야간에는 이제 저녁 7시나 8시 이후로는 마시는 물을 절대 이제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카페인 섭취, 그러니까 뭐 커피라든지 녹차 복용은 조금 줄여주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저희들이 과일 주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생활 관리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시면 지금 있는 아버님의 여러 가지 좀 잦은 소변 횟수들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꼭 얘기를 했지만 혹시 아버님도 이런 감기약,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콧물약을 좀 뭐 알게 모르게 그 전에 자주 복용한 이런 병력이 있다면 앞으로 이 부분도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콧물약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줄여주시면 지금보다는 많이 호전될 수 있을 겁니다. 20년간이나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셨다니 너무나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것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비뇨생식기계에 위치하고 있는 생식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이로는 정액이 흐르는 사정관과 그 다음에 소변이 흐르는 요로가 흐르고 있어 그것을 둘러싼 그 전립선이 비대하게 되면 두 간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배뇨 장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증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현재 아쉽게도 뚜렷이 밝혀진 원인은 없는데요. 다만 유전과 노화가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증상적으로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조직의 비대와 사멸의 밸런스를 깨서 이러한 증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노화 그리고 과도한 신체의 사용, 스트레스 등이 생식기 계통의 기능 저하를 나타내고 이런 것을 신양허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양허로 인해서 결국에는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2차적으로 감염이 비뇨생식기에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배뇨통이라든지를 야기하게 되면 한방에서는 이를 수별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이 무엇인지 또 한방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현일 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뭐 제가 알기로는 요새 이 전립선 비대증이 과거와 좀 다르게 정의를 내려진다고 들었거든요. 황태원 원장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예전에는 이름을 그대로 해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그러니까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방광이 하부 요로가 막혀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소변이 감소되는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했다며. 근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개념이나 정의로서는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들이 너무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50세 이상인 남성의 하루 8회 이상 빈뇨,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야간 빈뇨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변, 그러니까 요의가 강하게 느껴져서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 이제 결방뇨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요의는 느껴져서 막상 소변을 보려고 하지만 소변이 나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지연뇨, 그리고 소변을 보는 도중에 이렇게 끊기는 단절뇨, 그리고 요의가 느껴져서 소변 보려면 이제 배에 힘을 많이 줘야 하는 그런 배출 장애, 이와 같이 이제 하부 요로 증상을 통칭해서 지금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배뇨 증상을 통틀어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어떤 증상이든지 빠른 치료가 동반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질환을 의심해 보는지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보통은 같은데요. 뭐 소변 참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지 그쵸. 않으세요? 네. 네, 이현희 원장님,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 해부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에는 요로와 사정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으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총을 쏠 때 입구가 막혀 있으면 어떨까요? 물이 잘 안 나오고 힘을 과다하게 줘야 되고 찔끔찔끔 나오니까 답답해서 여러 번 쏴야 되죠. 그쵸. 비슷합니다. 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유속이 감소합니다. 오줌의 속도가 감소하고 또 오줌의 양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자주 보게 되고 빈뇨, 그다음에 야간에도 일어나서 봐야 됩니다. 야간뇨. 그다음에 또 오줌을 울 때 이 배뇨통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줌이 시원하게 잘 빠져야지 흐름에도 원활해서 면역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정체되면 2차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뇨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또 그게 역행성으로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이 성기능에도 감퇴를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빨리 내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배뇨 증상에 장애가 동반이 된다면 혹시나 하는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쵸.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원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황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수축시키는 작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든지 그러면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수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술 또한 이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과도한 음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육류나 지방의 섭취, 그리고 과잉 칼로리 섭취가 많다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도 악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아이들, 어린이들 많이 먹는 감기약 중에서도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요. 이제 콧물약으로 주로 많이 먹습니다. 어차피 이제 감기나 비염이 있으면 콧물이 나오니까 이제 그 콧물들을 이제 치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콧물을 말리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의학 용어로는 항콜린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경이나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콜린의 분비를 차단하여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반대로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요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의학적인 건강 상식들을 알려주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상비약 복용이 부작용으로 감기약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콧물이나 재채기에 먹는 항히스타민제가 안압을 높여서 녹내장을 유발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전립선이라든지 소변에 이런 길을 좁혀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 꼭 이렇게 감기약, 그 중에서도 콧물약 복용을 주의하라고 이거는 페이스북 자료에서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콧물약이 전립선 비대증에도 그렇고 그 외에 생각보다 꽤 심각한 여러 부작용들 많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변비에도 꽤 해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녹내장,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말하는 콧물을 치료하게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장기 복용, 오남용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만성 비염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코가 안 좋아지니까 그 합병증이 중이염이나 축농증을 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항콜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콜린성 물질의 분비 장애로 인해서 인지 기능 저하라든지 이게 오랫동안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금 많이 의학 저널에서도 발표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전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는 보면 1년에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거의 뭐 1년에 뭐 정말 12달을 감기약을 달고 사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럼 그런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아직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말은 하진 않죠. 대신에 그런 아이들 중에서 간혹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하루에도 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보냐고 하면 거의 뭐 30분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간다고. 근데 막상 가면 그렇게 시원하지 보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빈뇨 증상이라든지 또 마찬가지 그렇게 소변 찔끔찔끔 보는 이런 이제 소변 저류 현상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은 그 아이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선천적인 신장이나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잘못 먹어왔던 감기약, 그 중에서도 콧물약들이 꽤 심각하게 아이들한테 소변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변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수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장 합병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한의원에서 진료보는 아이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이런 신장이나 방광의 문제,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소변 문제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꽤 변비 환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조절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불필요하게 1년에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거의 뭐 12달 가까이 먹고 있는 이 감기약을 특히 그 중에서도 콧물약을 복용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인 진료할 때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이신 분들은 꼭 감기약 복용을 할 때 진료보는 의사 선생님한테 본인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 게 그게 기본 저희가 말하는 그 치료 진료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당연히 그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꼭 앞으로는 그냥 감기나 콧물 난다고 해서 그냥 쉽게 이런 항히스타민제 장기 복용들은 이런 소변 문제뿐만이 아니라 변비 여러 가지 아이의 뇌 발달, 뇌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꼭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항히스타민제 복용, 오남용을 줄이시는 게 이런 전립선 비대증 치료와 예방에도 꽤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받지 않고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약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현희 원장님, 한의원에 방문하면 어떠한 치료들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의원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다 60대에서 70대, 뭐 빠르면 50대 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남성분들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60, 70대 남성분의 40에서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 노화에 의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주로 오고 그 노화에 의해서 또 그 비뇨생식기계 한방에서는 하초라고 부르는 그쪽의 기능이 저하됐는데 한방적 용어로는 신양어라고 합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의 증상들을 보고 정확한 진료를 해야겠지만 크게 본다면 신양어로 보고 그 신양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뭐 팔미라든지 우차신기한과 같은 약에다가 그다음에 2차적으로 면역 저하로 인해서 오는 습열 증상, 감염 증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황백이라든지 텍사나 그 절염과 같은 약제를 환자의 증상과 병의 단계에 따라서 첨가를 해서 정확하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침 치료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경락은 주로는 뭐 족걸음 간경이라든지 족소음 신경이라든지 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소음 심경이라든지 경락을 선열해서 그 기운을 조절함으로써 신체 기능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또 온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초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복부에 위치하는 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음혈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따뜻하게 뜸이라든지 온열 치료를 함으로써 하초의 생식 기능, 그다음에 또 면역력을 다시 증강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나 지났는데 목이 뻐근하셔서 굉장히 놀랍고 이래도 되는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가 충격을 생각보다 크게 받습니다. 갑작스럽게 충격을 척추가 이런 식으로 혔다가 돌아오는데요. 이때는 척추의 뼈 하나하나가 이빨처럼 돼서 그 사이에 나오는 혈관과 신경을 꽉 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염증이 시작되는데 이게 점점점 퍼져서 통증으로 야기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우리가 날카로운 종이나 칼에 손을 베이고 나서 처음엔 아프지 않지만 점점 아파오는 거랑 비슷한 것이니까요. 한 달이나 뭐 이 정도 지난 다음에도 통증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는 것도 그리 놀랄 것은 아니고 병원이나 한의원에 오시면 저희가 온열요법, 그다음에 어혈을 푸는 탕약 치료, 그다음에 해당되는 혈자리에 그 침 치료나 물리 치료 또 뜸 치료를 통해서 목은 편안하게 해드리는 데는 뭐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교통사고 후유증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만큼 그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최효주 원장님, 이 관리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안 좋았는데 충격을 받으면은 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이 이렇게 한번 휘둘리면서 채찍 효과라고 하죠. 안전벨트를 메고 있을 때 이렇게 휘둘리면서 목이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근육 문제인 경우 2, 3주 안에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경우는 뭔가 충격이 좀 몸 안에 남아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칭과 동반해서 침 치료를 이제 하시면은 보통은 좋아지니까 어떤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번 이제 침 치료 받으실 때 한번 물어보시면은 아마 잘 얘기해 주실 겁니다.